사람 머리에는 약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이 있고요. 이러한 하루 주기 시계가 낮과 밤 그 주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체 리듬상의 수면 타이밍이 사회 신체적 환경과 맞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수면 장애라든지 불면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딱 24시간보다 생체 시계 자체는 조금 더 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적 자극들 같은 것들에 의해서 24시간 주기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계가 이제 처음에는 활발하지 않다가 점점 낮에 이제 활발해지고 밤에 자기 직전까지는 활발하다가 밤이 되면서 이제 생체 시계가 이제 리듬이 가라앉는 이런 이제 패턴을 이제 보이게 돼서 밤에는 이제 졸리고 낮에는 이제 점점 말똥말똥하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죠.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을 받거나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은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그 DNA가 결국 모든 세포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이제 그 생체 리듬의 시계가 이제 저희 상교차에게 이제 있는데, 당연히 DNA니까 유전이겠죠. 그러면 한번 저희가 그 생체 리듬 패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생체 리듬 패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연성 수면각성 위상 장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제 올빼미형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적이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거를 지연성 수면각성 위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한테서 특히나 많이 뵙게 됩니다. 올빼미형이 있으니까 이제 종달새형,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전진 수면각성 위상 장애라고 노령으로 인한 만성 불면증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 증가가 위험 요인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이제 새벽 3,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든지, 그리고 새벽 초저녁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전진 수면각성 위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말고도 또 잠자는 게 되게 불규칙하신 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신경과 의사니까 이런 분들 좀 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퇴행성 신경질환, 흔히 이제 치매, 그런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낮밤에 구분이 없이 밤에는 이제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서 힘들어하시고, 낮에는 이제 분절된 낮잠을 계속 주무시면서 졸려하시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런 불규칙 수면각성 리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이나 어떤 동반 장애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4시간이 아닌 스케줄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비24시간 수면각성 리듬 장애라고 해서 실제로 24시간이 넘어가거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밀리는 패턴으로 수면각성 리듬 장애가 생기는 거고, 오늘은 12시, 내일은 12시 12분, 내일은 그 다음날 12시 24분 이러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낮에 자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밤에 완전 깨어있고 이렇게 쭉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체 리듬이 내가 무슨 타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주무시는 시간, 옆에 보면 이제 총 수면 시간이 나오고 어느 시점에 주무셨다가 일어나셨다라는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바탕으로 해서 2주간의 수면 일기를 쭉 이제 검토를 해보면 총 수면 시간, 평균 수면 시간, 일하는 시간, 수면 시간과 휴일 수면 시간, 이런 것들까지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수면 일기가 실제로 이제 생체 리듬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미라클 모닝 어떠세요? 선생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면만으로 보자면 저녁형으로 현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면 바로 생기는 게 이제 수면 시간 부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이제 질환들도 일어날 수 있고 낮 시간에 활동력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미라클 모닝이 무조건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생체 리듬이나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미라클 모닝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수면장애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수면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유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빛자극, 하나는 이제 멜라토닌, 이렇게 두 가지가 실제로 연구에서 좀 나와 있는데요. 어느 타이밍에 쓰느냐가 조금씩 다른 게, 빛자극 같은 경우에는 깨우는데 이제 쓰는 거고,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잠에 들게 하는,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제 멜라토닌을 조금 일찍 드시고요. 한 5시간 정도 일찍 드시고,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빛을 쬐게 하고, 그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게 한 다음에 바로 빛을 쬐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앞으로 좀 당기는 것들을 빛과 멜라토닌을 같이 쓰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거꾸로 이제 뒤로 미뤄야 되는데요. 그럼 미루게 할 때도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좀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인 시차. 외국에 나가거나 할 때
해외여행에서 생기는 시차랑 비슷한 상황이 개인의 어떤 사회적 일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확인을 하는 방법은 등교나 출근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나는지, 실제로 등교 출근하는 시간과 등교 출근하지 않는 시간의 시간적 불일치가 생기는 거를 보면은 사회적 시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잠을 잘 자려면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잘 자려면은 뭐 수면 위생 그리고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잠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밤잠이 분절도 많이 되고 충분한 밤잠을 자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낮잠을 피하면 좋다. 두 번째로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들, 카페인이라든지 혹은 술을 먹게 되면은 수면이 분절되고 수면의 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피하고 저녁 시간, 밤 시간에는 최대한 빛이 안 들어오게 안막튼이라든지 조명도 어둡게 하는 그런 좋은 수면 환경 만들기, 운동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의 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